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미 호황이 한 3년간 지속된다는 뭐 그런 말도 있고요. S&P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경제의 그 완전한 회복 시점까지 기다리겠다는 중앙은행의 의지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한 6포인트 오른 4079.95에 거래를 마쳤어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다우지수는 0.05% 오른 33,44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07% 내린 13,688로 마감을 했고요. 페이스북 같은 거는 2.23 올랐고 아마존, 애플, 알파벳은 각각 1% 상승을 했습니다. 장기 국채금리도 소폭 올랐네요. 1.658%로 출발을 했는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664를 전 기록 중에 있었고요. 경제 재개 수혜주들은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갔고 카니발, 로얄 캐리비언, 노르웨이 크루즈 등 크루즈 관련주하고 유나이티드 항공 등이 강세를 보였어요. 앞으로 몇 달간 흥분해할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뭐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올해를 낙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 관한 낙관적 전망은 이날도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JP 모건 회장이 미국 경제 호황 2023년까지 지속된다 그렇게 하네요. 이날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충분한 저축, 새로운 경기 부양책, 막대한 재정 지출, 그리고 잠재적인 인프라 법안, 성공적인 백신, 팬데믹의 끝 무렵의 희열로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릴 전망이다. 미국 경제의 호황은 2023년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행들도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혜택을 받았다며 향후 대책 손실에 대비한 완충 작지를 구축했고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일단 경제 봉쇄가 끝나면 미국 소비자들은 엄청난 양의 소비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양적 완화 대책으로 미국 은행에는 3조 달러 이상의 예금이 생겼고요. 이 중 일부는 대출될 수 있다고 밝혔네요. 그리고 어닝 시즌을 앞두고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간 뉴욕 증시는 이날 오후에 발표된 연준 의사록을 확인한 후 안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날 그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한 지난 3월에 그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니까 다수의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기 위한 조건이 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최대 고용 목표와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 실현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를 했어요. 테이퍼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인데 하여튼 시행 전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회의 참여자들은 자산 매입 속도를 변경해도 될 만하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기 이전에 장기 실현 목표를 향한 진행상을 명확하게 전달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그 FOMC 정례 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금리를 1에서 1.25%에서 제로 수준으로 내린 이후 1년째 8번 연속 동결입니다. 연준은 그 자산 매입도 현재의 속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요. 현재 연준은 매달 8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하고 400억 달러의 어치의 그 MBS, 그 주택저당증권이라죠. 주택저당증권 등 1200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이날 통화정책 성명에서 연준은 연 2% 이상의 고물가를 장기간 용인하겠다고 재차 약속을 했고요. 경기가 회복돼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넘어도 당분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난해 8월 연준은 이런 취지의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을 선언한 겁니다.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결정은 노동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이 우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이것이 우리 기준에 부합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FOMC의 모든 위원들도 이에 동의한다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코로나19 백신 안정성 논란도 시장이 주목하는 소식인데 영국은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코로나19 백신을 30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를 했네요. 이날 유럽 그 의약품청이죠.
여기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부작용 사이에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 당국이 30세 미만에게는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대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네요. 그리고 하여튼간 또 유가는요 상승을 했고요. 그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5월 인더분 종가는 배럴당 0.23달러 오른 59.56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거래소 런던이요. 그 5월분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0.38달러 오른 63.12달러에 거래 중이네요. 그리고 금 가격은 내렸어요.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금 가격은 온스당 4.50달러 내린 1738.50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달러와는 약세네요.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전날보다 0.11% 오른 92.44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한 0.01 거의 보합이죠. 3266. 나스닥 100은 0.28 상승한 13616에 마감을 했고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은 대부분 뭐 오른 종목도 있고 내린 종목도 있어요. 뭐 엔비디아, 뭐 AMD는 올랐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좀 내렸네요. TSMC도 내렸습니다. 2% 급락. 텍사스 몬스트로도 0.77 하락했고요. 브로드컴도 내려갔네요. 일단 뭐 오른 종목도 있고 내린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거의 보합권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하시고 오늘도 삼성전자 여러분들 뭐 성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